아내와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아 기르던 시절까지 모든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늙어가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산책을 나갈 때도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없습니다. 차려준 밥상을 마주할 수도 없고 잔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빈자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꿈에서도 그녀를 찾고 깨어나면 텅 빈 침대만 남아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덜 힘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슬픔은 더 깊어졌고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쌓아온 시간만큼 그 빈자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홀로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면 너무 적적하시죠?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소에도 살가운 며느리였지만 요즘 따라 더욱 신경을 써주는 듯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힘들다는 걸 눈치챘는지 자주 연락하고 챙겨주었습니다. 아들도 바쁘게 일하느라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며느리는 늘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밥을 챙겨주고 가끔은 함께 산책을 나가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외롭다는 생각이 들면 더 우울해진다니까요. 저희랑 같이 지내면서 좋은 시간 보내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텅 빈 거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며느리의 말이 더욱 크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너희 집에서 좀 지내볼까 하는데 괜찮겠냐? 아들은 반색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같이 계시면 저희도 좋죠. 그렇게 아들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마치 친딸처럼 다정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마음이 놓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했고 기댈 곳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집이라니? 아버님, 집이요. 지금 빈집으로 두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그 돈으로 저희랑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처음엔 생각도 안 해본 일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고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이 스며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이곳에서 홀로 지내기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매일 다정한 말과 따뜻한 손길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결국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팔자. 이제 혼자 있을 일도 없으니. 며느리는 기뻐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집을 정리한 뒤 차근차근 얘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1. 아내의 마지막 길 깊어지는 외로움.
할아버지는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해가 저물어 거실의 나무 바닥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한때 아내가 늘 앉아있던 소파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소파 앞에 놓인 작은 탁자에는 그녀가 쓰던 안경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언제든 다시 돌아와 끼고 신문을 읽을 것처럼.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렸다. 그 소리는 어쩐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다. 할아버지는 시선을 천천히 거실 전체로 돌렸다. 결혼 후 함께 꾸민 집이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그는 도시에서 직장을 얻으며 이 집을 샀다. 처음에는 좁고 허름했지만 아내와 함께 꾸미며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갔다. 벽지는 몇 번을 바꿨고 바닥도 손수 깔았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장식장이 있었다. 그 안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빼곡했다. 할아버지는 장식장으로 다가갔다. 유리문을 살짝 밀어 열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햇살을 가득 머금은 얼굴이었다.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손으로 어루만졌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차가웠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때의 온기가 떠올랐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목소리는 며느리였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간신히 입을 뗐다. 응, 그냥 있지. 아버님 너무 혼자 계시지 마시고 식사는 꼭 챙기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저희 집에 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외롭다는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그는 시선을 거실 창으로 돌렸다. 밖은 어느새 어둠이 깔려 있었다. 바람 소리가 창문을 스쳤다. 아내가 없는 밤 그 공함은 상상 이상으로 깊었다. 그러나 그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아내와의 기억이 담긴 곳이었다. 문을 열면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을 것 같고 부엌에서 그녀의 요리하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그는 간신히 그렇게 답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다. 문득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병상에서 힘겹게 웃으며 당신 혼자서도 잘해야 해요라고 했던 그 목소리.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가득 차 있던 냉장고가 이제는 몇 개의 반찬통과 물병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마저도 아들이 가져다 준 것들이었다. 그는 반찬통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그러나 그것은 아내의 손맛이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식욕이 없었다. 그는 부엌을 나와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자 아내가 쓰던 화장대가 눈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그녀가 평소 쓰던 로션이 놓여 있었다. 뚜껑을 열어 손에 살짝 발라보았다. 아내의 향기가 났다. 그 향이 코끝을 스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이 외로움은 사라질까?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했던 기억이 있는 한 그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그는 다시 전화를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결국 다이얼을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가볼까 너희 집에. 그 말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렸다. 그러나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되돌릴 수 없었다. 며느리는 기쁘게 대답했다. 정말요? 아버님 잘 생각하셨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서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거실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이 집을 떠나도 될까? 아내와의 추억이 남아있는 이곳을 버려도 될까? 그는 대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거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었다. 이곳을 떠나면 이 바람마저도 느낄 수 없겠지.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을 해버렸다. 그렇게 그의 외로운 밤은 또 한 번 흘러갔다. 며느리의 살가운 위로와 변화하는 관계. 할아버지는 아들의 집에 도착한 첫날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짐가방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짐이라고 해봐야 몇 벌 안 되는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뿐이었다. 이 집에서 오래 머물 생각이 아니었기에 더 많은 짐을 챙겨올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 작은 가방 하나가 마치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담아온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밝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맞았다. 아버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방도 따뜻하게 해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어쩐지 아내가 젊었을 때 자신을 다정하게 챙겨주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들 내외의 집은 깔끔하고 정갈했다. 현관 옆에는 어린 손자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저 신발을 보며 손자가 참 많이 컸네 하며 웃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짐을 받아 들고 방으로 안내했다. 아버님, 여기 방이에요. 너무 좁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방은 생각보다 아늑했다. 창가에는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고 침대 위에는 깨끗한 이불이 곱게 정돈되어 있었다. 옷장 한쪽은 비워져 있었고 작은 탁자 위에는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아버님, 따뜻한 차 한 잔 하세요. 편하게 계시면 돼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차를 집어들었다. 잔을 감싸 쥐자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혀끝에 감도는 은은한 단맛과 구수한 향이 코를 간지럽혔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살짝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더욱 살갑게 할아버지를 챙겼다. 아침이면 아버님 밥 드세요라며 직접 차려준 밥상을 내왔다. 국은 뜨끈했고 반찬 하나하나 정성스레 만들어져 있었다. 입맛에 맞으세요? 며느리는 할아버지가 한 숟갈 뜰 때마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맛있다. 아내가 떠난 후 누군가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것이 처음이었다. 혼자 있을 때는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입맛이 없어 굶을 때도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따뜻한 국을 떠먹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저녁에는 며느리가 TV를 보며 말을 걸어왔다. 아버님,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 좋아하셨죠? 화면에는 예전부터 즐겨보던 역사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래,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봤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층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이랑 같이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대화도 많아졌다.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며느리는 자주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살갑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자신을 걱정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할아버지는 어느 날 며느리가 식탁에서 국을 퍼주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아버님,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멈췄다. 집? 네, 아버님께서 이제 저희랑 계속 지내실 거면 그 집을 그냥 두는 것도 아깝잖아요. 관리도 힘들고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국을 저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며느리는 한층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아버님이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정말 자신을 위해 하는 말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한참을 뒤척였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집에서 지내는 것이 편해진 것도 사실이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고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당신 혼자서도 잘해야 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할아버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며느리의 다정함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할아버지는 갈등했다. 3. 할아버지의 선택, 집을 팔기로 결심하다. 할아버지는 새벽녘에 잠에서 깼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머리맡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창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새벽 공기는 언제나 맑았지만 그날따라 유독 가슴을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그는 며칠째 고민하던 문제를 떠올렸다. 집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며느리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혼자 남겨진 집은 관리하기 힘들었고 아들이나 손주가 오지 않는 이상 다시 그 집에서 생활할 가능성도 낮았다. 하지만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아내와 함께한 기억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부엌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 베란다에서 들리던 그녀의 작은 노랫소리, 거실 소파에 앉아 함께 나눈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조였다.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걸쳤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식탁 위에 놓인 전기 포트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그는 포트에 물을 채우고 끓이기 시작했다. 물이 데워지는 동안 그는 며칠 전 며느리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아버님,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차가목을 타고 내려가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감정이 꿈틀거렸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아버님, 잠이 안 오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가 부스스한 머리로 주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응, 그냥 생각 좀 하다가. 며느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주전자 옆에 서서 찻잔을 집어들었다.
그녀도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말씀드린 건 아닌가 싶어요. 부담 느끼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녀의 말은 다정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게 맞나 싶어서.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솔직히 저희도 그 집이 아버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이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차가운 찻잔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는 고개를 들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그래, 집을 팔자. 스스로 내뱉은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되뇌었다. 이제 집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며느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잘 생각하셨어요. 그녀의 말이 위로처럼 들렸지만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서는 아릿한 슬픔이 번지고 있었다. 이제 정말 아내와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한층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틀 무렵 하늘은 서서히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결정을 내린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4. 집을 팔고 난 후의 씁쓸한 현실. 부동산 계약이 마무리되던 날 할아버지는 오래된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한때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차가운 벽과 빈 방만 남아 있었다. 낡은 마룻바닥을 손끝으로 쓸어보자 거친 나뭇결이 손바닥에 스쳤다.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보냈던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지워지는 것 같았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희미하게 커튼을 흔들었다. 그 부드러운 움직임이 마치 아내가 남기고 간 흔적처럼 느껴졌다. 당신 잘 지내고 있겠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그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가 날 것만 같았고 작은 방에서는 손주들이 뛰어놀던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그는 이곳을 떠나야 했다. 부동산 직원이 계약서를 내밀었다. 어르신, 이제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는 손을 들어 도장을 찍었다. 작은 붉은 도장이 찍히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토록 오랫동안 지켜온 집이 이제 더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옆에서 환한 얼굴로 말했다. 아버님, 이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집 관리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되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싸늘했다. 모든 게 끝난 후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기대감보다는 모든 걸 잃었다는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며칠 후 그는 아들 집에 완전히 정착했다. 며느리는 여전히 살갑게 그를 대했지만 뭔가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처음엔 하루 3끼를 정성껏 챙겨주던 며느리가 점점 간소하게 식사를 차리기 시작했다. 아버님, 저희도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직접 챙겨 드시면 돼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다. 아들은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했고 손주는 학원과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바빴다. 며느리는 처음처럼 살갑게 말을 걸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손주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게임에 열중했고 며느리는 주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이제 좀 정리됐어요. 아버님도 잘 적응하셔야 할 텐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시겠죠. 그녀의 말이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는 애써 모른 척하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피어올랐다. 그는 손에 든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이제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홀로 남은 노인의 선택.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아침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나뭇가지 위에는 희미한 성해가 내려앉았고 거리는 조용했다. 눈이 내린 지 며칠이 지나자 도로 가장자리에는 더러운 눈더미가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방으로 향했다.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지만 안에는 김치 몇 조각과 남은 반찬들 뿐이었다. 이제는 직접 장을 봐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왔다. 예전에는 식사 걱정할 일이 없었다. 아내가 늘 따뜻한 밥을 차려줬고 집 안 곳곳에서 그녀의 손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다. 며느리는 처음과 달리 무관심해졌다. 처음엔 밥을 챙겨주다가 이제는 반찬만 만들어 놓고 신경 쓰지 않았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거의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 손주는 스마트폰에만 빠져 살았다. 아버님, 저희도 바빠서요. 요즘엔 다들 간단하게 해결해요. 며느리는 어느 날 그렇게 말했다. 그 말에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찬장을 열어 컵라면을 꺼냈다.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는 동안 공허한 기분이 들었다. 이 집에 들어오면 좀 더 따뜻한 생활을 할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그는 점점 더 고립되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그는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손주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때 며느리가 아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솔직히 아버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도 좀 불편하잖아. 아무래도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생각보다 더 아팠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내가 남긴 낡은 편지가 있었다. 여보, 당신이 혼자 남겨진다면 부디 당신 인생을 찾으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는 편지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행복할 자격. 그가 이 집에 온 이유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결국 더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아내의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그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히 방을 정리했다. 작은 여행 가방에 옷과 필수품을 챙기고는 거울을 보았다. 낡은 점퍼를 걸치고 모자를 눌렀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들은 출근 준비 중이었다. 손주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그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신발을 신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에 며느리는 놀란 듯 입을 떼지 못했다. 아들도 그제야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선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여기까지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많은 걸 내려놓게 됩니다. 집이든 가족이든 때로는 오랜 시간 함께한 추억까지도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난 뒤 남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왔는가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할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집을 팔았지만 결국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이 선택이 늦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제라도 떠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을 신경 쓰게 되고 가족에게 짐이 될까 봐 조심하게 되고 결국 내 삶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드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 삶은 여전히 내 것이라는 걸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시간 충분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고 하죠.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아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그리고 이 말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